자, 이번에 보여드릴 로봇은 지금까지는 이제 머니플레이터 로봇 팔을 보여드렸다면은 이제는 운반 차량,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운반 차량을 우리는 통칭 그것도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바일 로봇이라고 부려지고요. 이러한 모바일 로봇의 핵심 기술은 바로 자율주행 기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MR은 Autonomous Mobile Robot의 약자로서 자동 자율 이동 로봇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자율 이동 로봇은 고중량의 부품들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이건 대형 테이블을 지금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고중량을 핸들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거대한 웨이트 장치들을 부착을 해서 아마도 100kg가 넘는 웨이트 장치들을 부착해서 수백 킬로를 이렇게 들고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이동 로봇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앞에 보이는 부분들이 두 개의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어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여러가지 방해물들,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모바일 로봇의 한 종류로서 이건 휠 타입의 로봇인데요. 휠 타입의 로봇은 직진 운동만 하는 것이나 회전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휠을 제어해 줌으로써 이것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바퀴의 속도차를 가지고 로봇이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는 각도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가면서 여러가지 파킹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거에서 여러가지 물품들을 배송하고, 우리가 보통 주위 카페에서 보는 레스토랑의 서빙 로봇 같은 경우도 다 이러한 구조의 모바일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전면에 모니터 화면이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역시 전면에는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어 가지고 역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다양한 부품들을 행사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같은 데서는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물류를 책임지고 있고, 저렇게 다양한 복잡한 물류 환경에서 배터리 생산 공정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가전제품 생산 공정에서 자동화를 할 때는 이러한 부품들의 물류를 책임져주는 로봇도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역시 로봇의 이동 기능과 그 다음에 위치인식 기능, 정밀하게 위치를 제어하는 제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역시 여기에도 카메라 장치와 충돌을 방지하는 각종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지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류라고 그러면 영어로는 로지스틱스라고 하는데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렇게 이동 로봇 기능과 모바일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서 공장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스태프들이 물류 현장의 자동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시 이동 로봇 플랫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투휠 로봇으로 해서 회전과 그 다음에 직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동 로봇 기능으로 해서, 전면에는 역시 소형 카메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티아라 로보틱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역시 물류 자동화 로봇을 사용하고, 또 우리 인간이 여기에 탑승을 해서 이렇게 지게차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 형태가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로봇들이 단순히 그냥 모바일 플랫폼 위에다가 같이 탑재되어서 이동 로봇 기능과 작업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여러가지 물류 창고라든가 또는 공장에서 여러가지 물품을 핸들링 하는데 작업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제공해 줌으로써 지능형 로봇, 협동 로봇의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좀 더 활용이 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봇인 경우에는 이게 캐리어를 끌어주는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인간 작업자들도
이런 캐리어를 끌고 나가듯이 로봇이 이 일반 캐리어를 이렇게 잡고 트레일링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줌으로써 보통 좀 더 작업 기능을 높여주는 그러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체로도 이동 기능을 갖고 있지만 보조 캐리어를 이용해서 카트를 민다든가 그러한 로봇들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로봇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캐리어를 밀 수 있는 그런 보조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 장치와의 연동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리어를 잡는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다가가서 캐리어를 좀 더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체결이 되면은 이제 끄는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끄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잡고 얘를 뭐 민다든가 끈다든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몸을 틀고 백을 해서 이렇게 끌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동 기능을 로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동 로봇의 핵심 기술은 얼마나 다양하게 로봇을 핸들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박스들을 우리가 이동해 주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이제 장애물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지 하는 기술도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벽면들을 오히려 트래킹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 로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장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기능에서는 그런 복잡한 주변 구조물과의 어떤 인지를 통해서 그 사이를 통해서 뭐 통과해서 들어간다든가 그러한 작업들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벽면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통과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이동 기술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로봇은 서비스 로봇이죠. 항수욕이 부족하게 변해버리지만 노인들과 경우 함께 그런 문제가 게임을 없습니다. 해가면서 다양한 이러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서 블록 게임을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노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지 강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먼 케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도 앞으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비스 로봇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을 유지해주는 그런 분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핵심 기술은 이러한 로봇들이 가정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 기능,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사람의 명령을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음성 인식 기능 같은 것이 이제 핵심 기술이 되겠고, 또 컨텐츠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 강화 훈련이라든가 또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노인들의 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은 의료진하고 다 협의가 돼서 컨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부먹은 시간이 지나면 육류가 퍼져 소스에 이것은 이제 로봇 수트라 그래가지고 입는 로봇이죠. 입는 로봇인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 부위에 에너지를 조금 더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걷는 힘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작업 노동자들에게 좀 더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보조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지구력과 그다음에 보행 기능, 계단 오르기, 막기 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보조, 근력, 지구력, 균형 활동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같이 협력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크 센서가 필요한데요. 이 토크 센서는 보통 6축 센서로 해서 X, Y, G 방향의 그런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방향에서 또 3축이 있지 않습니까? 트위스트, 그 다음에 밴딩, 그리고 또 요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센서들이 사람들의 손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센싱이 될 수 있다면은 다양하게 사람과 악수를 한다든가 또는 사람들이 힘을 주면서 작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라인딩을 한다든가 뭐 조립 작업 같은 거 할 때에도 인터랙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누르는 힘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6방향의 힘을 잴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의 센서들은 요즘에는 손목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즈가 작고 강인한 내환경성, 이게 내환경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센서 출력이 나온다든가 또는 힘의 범위, 우리가 보통 100뉴턴, 200뉴턴 정도가 사람이 쓸 수 있는 최대의 힘인데요. 그러한 토크의 범위를 갖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상용화될 수 있는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이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는 수술용 로봇과 같은 이렇게 수술 작업에서 뭐 장기를 당긴다든가 또는 스티칭 이렇게 꼬맨다든가 할 때에도 이런 수술용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좀 더 그 로봇이 인텔리전트하고 그리고 고성능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로 이런 센서가 꼭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구동기 역할을 해주는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액추에이터 기술은 이렇게 모터와 그리고 제어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모터를 구성해 주는 것은 이렇게 아마추어 코일이라 그래서 이러한 내부의 이런 부분을 형상화시켜서 로타리 자석을 만들고 전자석을 통해서 제어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의 핵심 기술, 핵심 부품 기술이라고 해서 이러한 중공형 모터 기술이라든가 액추에이터 기술은 앞으로 스마트 액추에이터 기술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라이브 앰프하고 구동형 드라이브 설계, 이더캣 그리고 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가축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용량에 맞춰서 이런 로봇용 부품들이 국산화가 되어야 또 로봇의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주요 부품으로 감속기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기업은 SPG라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에 안으로 들어가보면 이러한 감속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육중한 용량의 로봇들을 보셨죠. 그 안에는 전부 이런 감속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모터의 힘을 이렇게 아주 키워주는 것이죠. 그 감속기 타입은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누는데, 저런 것 같이 RV 감속기의 형태와 하모닉 드라이브의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하모닉 드라이브의 형태를 잠깐 볼까요? 하모닉 드라이브의 형태는 이렇게 안에 시차형으로 구성돼가지고 타원형으로 구성되는 그런 형태이고, 하모닉 드라이브가 한때는 일본에서 거의 국정공급을 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하모닉 드라이브가 자체 국산 기술로 생산이 되게끔 돼서 상당히 타원형으로 이것이 돌아가면서 감속을 하는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V 감속기는 또 유성 기차용 감속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고난도의 고용량의 그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속 장치로서 우리 로봇을 핸들링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부품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의 손과 같은 로봇을 개발하는 게 우리 인류의 최종의 목적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손이라는 거는 아주 덱스터러스하기 때문에 다양한 핸들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손가락을 그대로 묘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뭐 물건을 집어서 보통 택배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면은 뭐 달걀 같은 것을 그쵸, 냉장고 안에 넣는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다든가 할 때 이러한 로봇들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것은 우리가 덱스터러스 핸드라 그래서 보통 하나에 3축의 로봇이 들어가고 5손가락만 하더라도 10축 이상의 로봇이 필요한 그러한 고난도의 로봇이 상용화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과 그 다음에 핸드,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로봇의 작업 지능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이건 3핑거 핸드로서 이렇게 소형 서버 모터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한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로봇이고, 네, 역시 인간의 핑거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형상의 물품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핸드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 서버 모터들을 내재하고 있고 로봇과 같이 연동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로봇의 차별화된 로봇 그리퍼 핸드를 해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은 레인보우 로봇인데요. 우리 큐보라고 알려진 카이스트의 큐보랩에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이동형 로봇도 레인보우에서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동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페 서브 메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의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은 이렇게 역시 앞에서 보였던 이런 협동 로봇들이 되겠고, 협동 로봇의 축수도 역시 알아보면은 역시 베이스의 1축, 어퍼암의 2축, 코어암의 3축, 네, 여기서 4축, 5축, 6축 이렇게 축수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축수를 가지고 얘가 형상을 하면서 다양한 그렇죠. 모션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면서 역시 이것을 위아래로 에스컬레이팅하고 그것을 또 모바일 로봇 플랫폼에다가 얹어가지고 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바일 로봇의 모니플레이터를 설치한 그러한 유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방 하중이라든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로봇들로 해서 다양한 이동 로봇들을 우리가 제작함으로써 로봇의 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로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쪽 티어 이 로봇은 역시 4족보행 로봇인데요. 지금은 아직 움직여지질 않지만 노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미니와 같은 그러한 4족보행 로봇은 여러 가지 공장 환경이나 또는 환경 감시용 로봇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이제 주로 바퀴형이 아니라 험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족보행, 레그드 로코모션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다양한 로봇의 범위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4족보행 로봇으로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험지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 쫓아가 봅시다. 험지 로봇으로 이렇게 로봇들이 다양하게 이동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동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러한 로봇들이 이제 지금은 평지를 걷고 있지만 이렇게 좀 더 험한 지형에서 다리의 균형을 잡는다든가 또는 그런 복잡한 지형을 감지를 해가지고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로봇이고, 요즘에는 이러한 사족보행 로봇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서 앞으로 가격이 좀 더 내려가고 용도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에는 저렇게 카메라를 달고 있고, 그리고 한 다리에 3축의 자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양한 로봇 동작이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감시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간과 동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로봇들의 서비스들을 이러한 사족보행 로봇이 제공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동 로봇은 바퀴형 로봇과 이렇게 다리형 로봇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마치 인간 동물, 무슨 애완동물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동 기능을 갖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극한 탐사형 로봇으로서 역시 캐터필러 타입의 이동 로봇, 이동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타입의 모양은 다양한 험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지 환경에서 자원 탐사를 한다든가 정찰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이동 로봇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작업 기능과 주행 기술이 핵심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연동을 시켜서 남극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의 조건은 굉장히 터프하죠. 영하 2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간다든가, 또는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가, 또는 비바람이 치는 그러한 극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환경성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한지 환경에서 무인으로 이동 로봇을 제어하고 여기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감시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무인을 통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물자 이송을 역할을 하는 데 이런 이동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큰 영상에서 이러한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자동화를 할 때 역시 로봇은 UR 로봇을 사용하지만 여기서의 핵심 기술은 과연 이러한 로봇 이런 핸들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핸들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위치들을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얘를 잡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한 경로 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경로 계획을 통해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해서 들어갈 때 직진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위치를 잡고 전체로 또 들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작업 경로 계획이라고 하고, 쭉 수평으로 이동해서 얘를 로테이션 시키고 다시 얘를 원하는 대로 각도를 놓고, 네, 이렇게 핸들링 해주는 그러한 로봇의 기능들을 여기서 한번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각도를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동화 기계를 로봇으로 볼 수 있느냐,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로봇을 안 보이고 단순 기계로만 보이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역시 그걸 움직여줄 수 있는 이동 제어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아주 정확한 양으로 얘를 흔들어주는 이러한 설계들은 다 로봇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식음료 제조 공정이라든가 또는 제약 공정에서 태블릿 같은 소형 알약 같은 거를 생산하는 공정에도 결국은 로봇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가 쌀알과 같이
쌀알을 제어해주는 그런 공정에서 쌀을 일정한 양으로 받는다든가 이러한 식음료 제조 공정에서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모든 인간의 필요한 음식,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 이런 모든 제조 공정에는 이런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값싸고 편리하게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 지금과 같이 고속으로 얘를 소싱을 해가지고 이거 피더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더 기술을 위해서 고속으로 전부 이렇게 복잡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이렇게 한 개씩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주변 장치들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네, 이 로봇은 로봇에 카메라를 장치해 가지고 되게 다양한 임의의 이제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딥피킹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찍은 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임의에 놓여진 부품들을 이렇게 짚고 원하는 대로 팔레타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캐치 기술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형상들을 캐치해내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되겠고 여기에는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부품들의 인식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점점 로봇 기술이 점점 진화가 되려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제어 기술과 이동 기술 그리고 이제 핸들링 기술을 위주로 보여줬는데 이번부터는 이렇게 스스로 작업 종류를 스스로 정하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작업을 스스로 생성해주는 그런 자동화된 작업 계획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내부에 들어가서 좀 더 환경을 인식한다든가 또는 이제 3D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검사의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각 거리 계산을 한다든가 또는 작업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핸들링 해주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조광을 이제 씌워줌으로써 로봇 부품에 이런 여러 가지 3D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술들은 3D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핵심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좀 잘 아는 분이라서 한번 인터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업용 제어기가 필요한 것인데 축별로 이렇게 서버 제어 장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정밀한 지령 명령이라든가 위치 제어 명령들은 이러한 제어기가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제어기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비전 카메라 기술하고 연동돼 가지고 이런 로봇에 3D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로봇을 핸들링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비정형 물류 팔레타이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티칭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가 어느 부분을 작업을 해야 할지 무작위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물류 부품들에 대한 팔레타이징 기능들을 단순 반복 동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자동화 작업계 기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의 제어 기능, 그리고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물품들의 방향과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물체 인식 기술, 그리고 스스로 작업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오토 티칭 기술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로봇은 카페 서빙 로봇으로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로봇을 제조하는 로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분의 기술은 핸들링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또 축수를 살펴보시면 베이스함에서 1축, 업함에서 2축, 그리고 포함에서 3축, 그리고 얘를 핸들링 해주면서 얘를 로테이션 시켜주는 데서 역시 4, 5, 6축으로 해서 6축 로봇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핵심 기술은 역시 속도이죠. 속도가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어떤 활용도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여기 서빙 로봇이 활용화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로봇의 용도가 다양하게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또 앞으로 주변에서 활용되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주문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받도록